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웹캐스트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앱스토어 통과를 위한 8가지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앱을 잘 만들어 놓고 계속 앱스토어에서 리젝이 되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을 위한 8가지 필승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개발자 지원을 맡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먼저 앱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테스트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환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툴은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만들 때 여기서 스토어 쪽에 메뉴에 가보시면은 바로 크리에이트 앱 패키지 해서 패키지를 만들 때 패키지를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면 무조건 앱스토어에 올린 다음에도 리젝 당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앱 패키지를 만들고 반드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테스트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반드시 수정을 해서 올려주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정책은 필수적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를 사용을 하실 때 기존의 앱 이전에 그냥 윈도우즈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내가 필요한 기능만 딱 구축해서 바로 내보내면 됐지만 앱스토어에 올라갈 때는 앱의 환경에 맞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충실하게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다른 앱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 업체가 만든 이 테드 앱이 있는데요. 자, 테드 앱 같은 경우는 이 테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앱이 국내용이라면 한글로 그리고 해외용이라면 영어로 양쪽을 다 지원한다면 영어와 한글을 병행해 주는 게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일단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배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세팅 메뉴에 보시면 여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블로그나 아니면 웹사이트에다가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먼저 명시한 다음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전혀 필요 없다,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앱에서 여기 솔루션에 보시면 여기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인터넷과 관련된 옵션들을 전부 다 빼고 올리는 게 통과가 빨리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언어 설정에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앱 패키지를 배포를 했는데 영어로 언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리젝 사유가 됩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영어 여러 가지 랭귀지로 배포했을 때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필요한 랭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잉글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의 랭귀지에 맞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랭귀지에 맞는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랭귀지를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테스트에게 예외를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외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특이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앱을 올릴 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는 바로 dev.windows.com입니다. 여기에서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라이브 계정 중에서 앱스토어에 개발자 계정으로 등록된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제가 접속을 한 아이디로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시보드 쪽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앱스토어에 어떤 것들을 업로드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접속은 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사용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자, 로그인 할 때 이 이메일로 받게 되는데요. 저는 방금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227-217-5-831 이렇게 매번 인증 코드를 받아서 로그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렇게 제가 등록하고 있는 앱들의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새로운 앱을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항목에 보면 테스터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테스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는 게 앱 통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테스트는 머신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테스트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친절하게 꼭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설명을 달아야 되는데요. 설명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표현은 리젝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현재까지 구현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냅뷰는 윈도우즈 8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냅뷰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자, 여기에 방금 보셨던 이 테드 앱에서 스냅뷰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 바로 이렇게 스냅뷰 모드로 바로 동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앱을 실행을 시킨다면, 다른 앱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냅뷰가 가끔 필요 없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냅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문자가 나오도록 해야지 UI가 이렇게 잘리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스냅뷰를 불필요한 경우에라도 명료하게 표시를 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또 다른 앱을 하나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뽀로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 스냅뷰 모드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전체 모드로 전환해서 사용을 해 주십시오 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냅뷰를 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이런 안내 멘트가 꼭 출력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즈 8과 관련해서 UX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UX 가이드를 준수해서 업로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게임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UI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 자체 UI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윈도우즈 8에서 사용하는 UX 가이드, 타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의 흐름이 좌우로 흘러간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은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해 주시죠 라는 식의 멘트는 앱스토어에서 리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용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 버전을 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8가지의 앱스토어에 많이 걸리는 리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잘 준수하셔서 앞으로 즐겁게 그리고 완벽하게 앱 개발자 세상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